빈터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이 무척 높죠. 특히 2030 분들은 이런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문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몇십억, 몇백억 투자가 됐다라는 소문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주위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건너서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런 투기판이죠. 쉽게 얘기해서 가상화폐가 솔직히 투자다라고 하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판에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사기의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사건은 현재 제가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자와도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범한 A씨는 꽤 높은 월급인 세후 500만원 정도, 그리고 성과급까지 주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처하고 자녀 2명이 이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만 받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A씨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또 빨리 벌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하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관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고, 그 유튜브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상담,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 가상화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한 설명과 노하우를 좀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제 좀 더 긴밀한 정보를 얻고 싶겠죠. 당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대중들한테도 오픈하는 거니까 좀 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B씨의 어떤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왔고, 1년에 그 가입비가 한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왔고, 오픈 채팅방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씨가 유료 회원이 된 지 며칠 있다가 B씨는 A씨한테 이제 1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투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 A씨는 B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B씨가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렸어요. 좀 가상화폐가 최근에 생긴 거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보다는 낫겠다 믿음을 가지고 B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쌓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간접적으로 보긴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B씨는 A씨가 어느 정도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A씨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 돈을 나한테 맡겨주면 2개월 안에 그 돈을 10배까지 불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들으면 황당한 얘기죠. 2개월 안에 10배를 어떻게 불리는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볼 때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죠. 수익률이 몇천 프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A씨가 꿈꾸는 현실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A씨가 그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 자기 재산을 진짜로 이렇게 허무맹랑할 정도로 단기간에 몇십 배 불리는 게 A씨의 꿈이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 전문가인 B씨가 해준다고 하니까 A씨는 심지어 이제 B씨가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지 내용을 보면 B씨는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씨가 오히려 수익이 발생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코인으로 얼마를 주겠다까지 합니다. 그런데 B씨는 됐다, 나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A씨를 안심시키고 자기의 호의를 이렇게 과시를 하게 되었죠. 자, 결국 B씨를 믿은 A씨는 자기 이제 현금이 없었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약 1억 원을 B씨한테 지급을 했고, 5천만 원은 이제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기가 직접 사서 그 B씨의 계좌, 그 전자 계좌겠죠, 그쪽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이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 이후에 B씨는 당연히 그러면 어느 종목에 얼마 투자했는지 A씨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A씨는 이거 물어봤는데 B씨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달라고 하면
이게 자기의 노하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씨가 그 이자나 또 생활비나 이런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약속한 기간도 뭐 솔직히 아까는 2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두 달이었어요. 한두 달. 한두 달 안에 뭐 10배까지 불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뭐 A씨는 좀 한두 달 지나서 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씨는 이게 뭐 출금이 안 된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 뭐 내일 오후에 처리한다. 뭐 일하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끌어서 희망 고문을 할 정도로 1년 정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이제 A씨는 이제 당연히 대출받아서 1억을 대출받아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히 셌었습니다. 1억 원 대출받아서 이자가 뭐 100만 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더 화가 나는 것은 아까 5천만 원을 A씨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사서 줬다고 했잖아요. 현재 지금 2021년 10월 4일인데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가격이 뭐 410만 원 이 정도고, 과거로 보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1년 전이었습니다. 여기는 1년 전에는 안 나오는데 1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쌌었대요. 결론적으로 A씨는 자기가 직접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만 있었어도 꽤 제가 듣기로는 한 4배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A씨는 원금도 못 받고 예상됐던 기대 가능했던 투자 수익도 올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거의 A씨는 2번 죽이는 일을 당한 거죠. 지금까지도 B씨는 돈을 보내지 않고 있고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변제를 요구하면 뭐 이런 식이에요. 내일 오후에 전화를 드리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모든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뭐 그런 얘기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일 오후에 전화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이니까 결국 이거는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B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 고소장은 이제 제가 쓴 고소장이고요. 표지고요. 사기죄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이제 혹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제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옵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형제 번호가 붙어가지고 이 고소인한테 문자가 왔고, 이 내용 캡처해서 B씨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과거에 이제 B씨는 A씨를 거의 ATM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농락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자, 뭐 이게 카톡 내용인데 다 저희가 접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삼성 페이용 폰을 놓고 와가지고 뭐 돈 결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현금을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죠. 현금을 보내주면 집에 가서 바로 2배로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겠다. 이거부터가 일단은 사기죄의 강력한 요소가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이게 나중에 또 상상도 못할 거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당장 돈을 받으려고 이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A씨는 순진하게도 난감하다 이러면서 돈을 보내줄 것처럼 통장을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이 B씨는 A씨를 거의 ATM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로 농락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A씨가 빡이 쳐가지고 고소를 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니까 태도 돌변을 해서 저 이런 문자를 보냈죠. 한 번만 지켜봐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제 2주만 또 시간을 달라는 거죠. 정말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부탁드려요. 수많은 거짓말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상처드린 거 알지만 해결하고 싶다. 만나달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A씨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아니 뻔하잖아요. 지금 B씨는 시간을 미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만나지 않겠다 라는 답정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이제 사기죠. 결국은 이제 이 사기 사건을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중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1대1로 나한테 투자를 맡기면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려주겠다 유혹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이제 나중에 돈을 달라는 사람, 이제 의뢰인한테 이런저런 핑계로 뻔한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런 사기를 쳤는데 그런 사기에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기를 친 이제 B 씨가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그동안 A 씨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이 돈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소를 해놨지만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는 사기를 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변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1심에서 실형으로 이제 선고받고 구치소에 간 경우에는 어떻게든 뭐 가족을 통해서든 변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는 게,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고소를 하시는 게 맞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사례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구조로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사기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기는 항상 곁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으며 결코 돈이라는 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사기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